빼봅시다. 자, 다음 된소리 대기 현상 보겠습니다. 된소리를 아까 쌤이 경음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경음화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얘가 진짜 빡세요. 내신 시험에서. 왜냐면 얘네 우리 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실제 기출이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항상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풀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수능을 칠 때는 그거를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머릿속에 있고 그냥 보기만 보고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 현상에 어긋나는 건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사라질 건데 지금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문법을 따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국어에서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 수능을 칠 때. 그래서 일부러 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다 대부분 뭐냐면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왜냐면 그 학생들은 이미 문법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안 보고 풀거든요. 지문을 안 보고 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전부 독해에 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전략을 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문법 문제가 보통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기본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5문제를 10분 동안 풀고 있느냐 5분 만에 푸느냐는 사실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지. 맞죠? 그래서 하여튼 이 된소리 대기 현상은요, 내신 시험에서는요 그런 지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했잖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된소리 대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종류가 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되잖아요. 실제로 1년 뒤에. 그때는 싸그리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거 쌤이 숙제로 내줄 건데 기억 안 나면요, 이 앞에 있는 개념들 보면서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5개밖에 없습니다. 의문이 뭐야? 바다사자가. 얘네들이 전부 뭡니까? 이 안울림 예사소리들입니다. 맞죠? 안울림 예사소리 바다사자가 얘네들만 빠따사자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나머지는 될 수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사소리 그 중에서도 바다사자가가 빠따사자가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어디 위치에 있는 애들이 일어나느냐?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이 앞글자의 받침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데? 국밥이 됩니다. 국밥. 알겠죠? 뭐 때문에? 앞글자에 있는 받침 때문에. 자, 그래서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변해요? 종류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현상이라고 부른다? 교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된소리 대기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 된소리 대기 현상 같은 경우에 총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또 나옵니다. 얘네 뭐였어? 파여름 예사소리. 맞죠? 파여름 예사소리 받침 발음 뒤에 연결되는 바다사자가는 빠따사자가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기역, 디귿, 비읍일 뿐만 아니라 기역, 디귿, 비읍으로 변화돼서 발음되는 애들 있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발음되는 애들이나 자음군 단수나 때문에 탈락돼서 발음되는 애들까지 전부 포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포함해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또는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발음으로 발음되는 아이들, 앞글자 받침에 그런 아이들 뒤에 오는 음절,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빠따사자가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가, 깎다. 이 깎다 같은 경우는 쌍기역이 기역으로 변하고 기역이 디귿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교체 현상이 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음절 끝소리 현상,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디귿이 짠 디귿으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죠. 닭장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는 자음군 단수나 그러니까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탈락 현상 뒤에 뭐가 일어나요? 이 지읒의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옆집 마찬가지입니다.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되고 비읍이 뒤에 지읒에 영향을 줘서 옆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자, 나머지 현상은요, 여러분들 뭔가 약간 애매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막 예외가 있거나 아니면은 막 이럴 땐 일어나고 저럴 땐 안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헷갈리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규칙에 다 부합하는 건데, 근데 얘네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환경만 갖춰지면 싸구리 다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예사 소리 오면 다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현상은요,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리을, 티읕이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 리을, 리을로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니은, 미음, 그리고 리을입니다. 리을 중에서도 그냥 얘네들. 자, 이렇게 되는 애들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했는데 얘네 이런 4개, 5개 이런 건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그냥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런데 반드시 뭐여야만 하느냐? 어미의 첫 소리여야만 합니다. 별표 한 3개쯤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안다. 자,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입니다. 맞죠? 자, 니은 뒤에 디귿이 왔습니다. 얘 어떻게 발음해요? 안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용언의 어간 받침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되는 게요. 안따는 안따야,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안겼어. 안기다. 똑같이 용언 어간의 니은이야. 근데 얘는 왜 안기다가 아니고 안기다로 발음하는데? 안기다로 발음합니다. 안겨주는 게 아니고 안겨주는 거야. 맞지? 왜 그런데? 이 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안기할 때 기는 접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 그러니까 이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야지 모든 문법에 대한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알겠지?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품사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품사 조금 이따 또 할 거야. 한 2주, 3주 뒤에 품사 부분도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알고 있으세요. 알겠지? 어간과 어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따 할 때 다는 어미인데요. 안기나 할 때 기는 어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안기다고 얘는 안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설명도 그겁니다. 체온과 조사가 결합할 때도 일어나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얘는 미음 받침이야, 맞지? 그런데 바람도라고 안 합니다, 맞죠? 삼과, 이것도 삼과라고 안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번에 어감 받침에서만 일어나는 거. 자, 다음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거. 발동, 발등, 말살. 이거 수업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최근에 이제 병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선생님, 이게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한자어인지 모르는 건 답이 없습니다. 그거 뭐 본인이 알아서 단어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해야 돼요. 내가 쓰는 말이 한자어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여러분들. 고등학생인데. 맞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리을 받침 뒤에서 얘가 일어나는 현상이 그냥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왜 쌤이 얘기하냐면요. 밑에 나오는 애도 리을 뒤에야. 얘도 리을 뒤고 얘도 리을 뒤거든요. 근데 여기 1, 2, 3, 4에 없는 현상 중에서 또 된소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걔도 앞글자에 리을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걔가 여기에 해당 안 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보통 내신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봐도 리을 때문에 이제 또는
앞글자에 리을 받침이 있는데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못해도 한 3가지는 되잖아, 그치? 그 3가지 중에서 얘네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데 내가 얘가 한자어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좀 쉬워요. 뒤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비, 얘는 우리가 겨울비라고 하는 거거든. 봄비도 봄비라고 하잖아. 맞죠?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겨울이 한자어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난 답이 없어요. 맞지? 겨울이 어떻게 한자어면 겨울은 우리 수능이 아니지. 맞죠? 자, 그럼 얘는 왜 B가 되는데요? 이거 우리 북한말 하면서 배웠어. 무슨 현상일까요? 아니 북한말 특징 2개밖에 안 배웠잖아. 뭐였어요? 두법칙이랑 또 사이시오. 근데 사이시오는 없어. 왜? 시옷이 들어갈 자리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은요, 이 된소리 대개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문의 변동으로 배우는 규칙은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정형화된 규칙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지만 의문의 변동 규칙이라고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들은 전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는 변동이 안 일어났냐? 변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어났는데 여기에 규칙화된 그 현상에만 종류에 포함이 안 될 뿐이야. 얘도 앞글자에 리을 받침이 있고 얘도 앞글자에 리을 받침이 있고 얘도 앞글자에 리을 받침이 있어요. 얘는 리을 받침은 아닌데 리을로 발음되는 애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 의문의 변동이 4개만 알고 있으면 돼? 아니야, 이 단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험치를 정말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문제 푼 다음에 앞에 넘어가서 보면 돼. 그래서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죽어야지. 그 정도로 하기 귀찮으면 그냥 숨 쉬지 말아야죠. 맞죠? 하여튼 자,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귀찮지만 그게 이제 연습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자꾸 이제 넘어지고 3발자전거를 타고 4발자전거를 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발동, 갈등, 하여튼 그래서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디귿 시옷 지읒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서는 그냥 다 일어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알겠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자, 다음 요거 볼게요.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얘는 쉬워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할 것을, 갈 데가, 갈 곳. 자, 관형, 사형, 어미가 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용언에 하를 보면 얘는 원래 원형이 뭐야? 기본형이 하다야. 맞지? 자, 항상 용언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 기본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다야. 그런데 다 빠졌어. 그리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리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하라는 어간에 뭐가 붙은 겁니까?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를 뭐라고 하느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리을이라고 하느냐? 앞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먹다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 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뭐가 들어가? 리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왜 관형사형 어미냐면요. 자, 이렇게 리을이 붙어가지고 얘가 뭘 수식해주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자, 우리말에서 명사 또는 체온을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고 합니까? 관형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명사 또는 체온을 꾸미는 건 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 또는 체온을 꾸미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는 리을 어미가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할 것을, 갈 때가 얘네 전부 이
겉대 이게 전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반드시 자기 앞에 꾸며주는 관용어 또는 관형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갈 데가 갈 곳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겉대 바 이런 애들이 전부 의존명사죠. 수도 의존명사. 그래서 할 바, 할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5는 그냥 묶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 같은 하나라고 보면 돼. 알겠죠? 마찬가지로 할 걸, 할 밖에, 할세라 이렇게 됩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전부 뭐냐? 이제 교체 현상입니다. 교체 현상. 지금까지 이제 교체 하나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탈락 보겠습니다. 탈락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막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용언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왜? 얘네들이 기본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본형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나중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의 탈락 현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락 현상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A 플러스 B인데 그냥 A만 남는 겁니다. 또는 B만 남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봤던 자음분 단순화 있었다, 그치? 자음분 단순화가 이런 거에 탈락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나는 새라고 하는데 변동은 나는 최종 발음과 최종 표기까지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는이라고 할 때 는은 뭐에 해당합니까? 조사에 해당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미입니다. 어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얘는 뭔데? 어간이거든요. 근데 나다라고 하는 어간이야? 아닙니다. 얘는 원래 어간의 원형이 뭡니까? 날다입니다. 날다. 맞죠? 자, 그래서 날다인데 리을이 뒤에 나오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서 리을이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탈락 현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언의 기본형을 알아야지. 맞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만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앞 글자에 있는 리을과 뒷 글자에 있는 니은이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리을은 탈락하고 뭐만 나왔어? B만 남은 겁니다.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얘는 탈락하고 B만 남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제 축약 현상이다라고 탈락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쩡한 애가 없어져야 탈락이야. 자,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교체 현상 있죠. 어디에다 표시할까? 여기다 표시합시다. 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 플러스 B가 A, C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는 C, B가 되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두 개의 의문이 두 개의 의문으로 됐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교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탈락으로 돌아와서요. 탈락은요, 크게 우리가 뭘로 나눌 거냐면 모음 탈락이랑 자음 탈락으로 나눕니다. 모음 탈락이랑 자음 탈락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의 탈락이랑 동음 탈락, 이거는 동음 탈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어 탈락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용어는 반드시 어간과 어미가 있다고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탈락 유형 중에서 특히나 자주 나오는 어미가 뭐가 있냐면요, 아와 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서와 어서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 말의 어미 중에 서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전부 아서랑 어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탈락돼서 발음되거나 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끄다라고 하는 용어는 있어요. 끄다. 어간이 끄야. 맞죠? 여기에 어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꺼. 야, TV 꺼. 라고 하잖아. 그치? 야, 핸드폰 꺼.
이 꺼는요 끄에다가 어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탈락했어? 으가 탈락했습니다. 이걸 으 탈락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써서 쓰다에다가 어서를 합쳐서 어떻게 되는데 써서가 됩니다. 맞죠? 이게 이제 으 탈락입니다. 자, 다음 아오 탈락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타서 있었다 라고 하면 이 타 뒤에 서가 붙은 거야? 아닙니다. 타 뒤에 아서가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타 뒤에 아서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타서인데 이 아랑 발음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타아서라고 발음하나 타서라고 발음하나 똑같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타아서라고 굳이 끊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타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는 표기할 때도 그렇게 표기해요. 맞지? 대신에 뭐가 아가 탈락한 상태지. 맞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동일한 모음이 만났다. 동일한 음이 만났다라고 해서 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아와 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어 탈락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타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 발음과 표기는 타서라고 하기 때문에 아가 탈락된 겁니다.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있었다. 서서. 이거는 서인데 원래는 서 플러스 어서입니다. 알겠죠? 서 플러스 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서서 이렇게 되고요. 서었다 역시 어하고 이거는 어가 만난 게 아니라 서엇이잖아. 그치? 엇이라고 해서 엇이지만 기본적으로 받침 빼고 나면 얘도 어기 때문에 얘도 아웃 탈락이 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었다인데 얘는 섰다고 발음하죠. 표기도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어가 탈락한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음 탈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읗인데요. 이 히읗이 좀 특이한 놈이죠. 자, 분명히 여기에 히읗이 있어. 그리고 와서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히읗이 여는 돼야지. 조하서라고 발음되는 게 원칙이야. 맞죠? 우리는 배울 때 아까 그렇게 배웠잖아. 여는 된다고. 그런데 히읗은 어떻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탈락돼서 어떻게 발음돼요? 표기할 때는 히읗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조아서라고 해서 달라집니다. 히읗이 탈락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히읗 탈락이라고 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는 경우에 원래는 연음돼야 되는데 얘는 연음 안 되고 탈락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읗 탈락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리을 탈락이 있습니다. 자, 이 리을 탈락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날다. 어간입니다. 이 말은 뭐야? 용언에서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야. 맞죠? 자, 리을 받침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니은, 비읍, 시읍 또는 오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으면은 탈락합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엔 다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알겠지? 이거 솔직히 의미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어미 이런 애들 그냥 붙여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얘네 둘이야. 살다 니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 사니가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걸 높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사시니. 자, 이거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이거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다, 그치? 왜? 살까지가 뭐야? 어간이잖아. 맞죠? 살까지가 어간이 하게 어간에 있는 리을이 탈락한 거야. 맞죠? 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합성어의 상황에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요. 솔과 나무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얘네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나무라고 합니다. 맞죠? 활과 살이야 원래는. 근데 합쳐져서 어떻게? 화살이 됩니다. 바늘하고 질이 합쳐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느질. 달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다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이 리을이요. 그 뒤에 있는 니은, 디귿, 시읒, 지읒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림 같은 경우에는 단임이라고 안 합니다. 야, 앞에 보세요. 달림 같은 경우에는 단임이라고 안 합니다. 달림이라고 합니다. 맞죠? 얘는 리을 탈락 안 합니다. 맞지? 자, 그래서 얘는 100%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리을이 탈락한 채로 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아까 자음분 단순화는 여러 번 했다, 그치? 자음분 단순화까지 해서 얘네들이 전부 뭐에 해당한다? 탈락 현상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탈락 현상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추격 현상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추격 현상은요, 요것만 표시해 주세요. 그드그즈가 히읗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크트프츠가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되는 현상입니다. 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둘 중에 전혀 없던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맞죠? 사실 근데 합쳐져서 되는 거지. 맞죠? 그의 목청 소리 흐가 만나가지고 크가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축약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첨가 현상은요.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지금 니은 첨가 현상. 자, 그래서 원래 없던 소리 니은이 추가되는 걸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맨입 같은 경우에 맨입이 되는 거, 신여성 합쳐져 가지고 신여성이 되는 거. 없어도 괜찮아. 이건 그냥 내가 그 예시만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숙제 내줄 건데 숙제하는 거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축약이랑 첨가는 그냥 대표적인 개념만 좀 알고 있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 문제 푸는 지문에 어차피 설명이 다 적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첨가 축약 현상까지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일단은 요 탈락 현상이죠. 축약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 예제 문제 여기 지금 보면은 야 노가다 문제도 노가다 문제 탈락까지 있고요.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은아 잠깐만 책 좀 볼게요. 그 다음에 48부터 자, 그 다음에 문법 교재 여러분들 그 책 보면은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 최대한 다 해오면 제일 좋겠지만 다 못하더라도 조금 해오세요. 알겠지? 해와서 그거를 여러분들 멘토 시간 때 들고 와가지고 풀었던 거를 매기고 틀린 거를 점검 받아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원래 쓰고 있던 문학이랑 비문학 교재 있잖아. 그쵸? 그것도 또 진도 나와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 해오지 못하더라도 못해도 절반 이상은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하고